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보여주고 이 사람의 정신세계도 보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귀걸이를 4-5개씩 하고 머리를 제대로 잘 빗지도 않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입었다면 이 사람은 치매가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비싼 옷, 대단한 옷, 디자이너가 한 옷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중년에 옷을 그럼 어떻게 입어야 되냐? 제일 먼저 책과3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우선입니다. 우리가 중년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한 35살에서 한 60세까지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보통 한 40살에서 70세, 더 길게는 75세까지 본다. 이렇게 넓게 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이로 사는가? 전 나이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역할로 살아요. 50, 60, 70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욕을 하기도 하고요. 삶을 보더라도 존경스럽지 않고 너무 유아적인 형태, 이기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나이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동시에 나이가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나이 값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우리는 이분은 정말 어른이다. 이분은 정말 나이 값을 하신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년의 나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나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중년의 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멋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중간에 낀 세대로서 한 개인의 역할을 넘어서서 사회적 역할, 이걸 흔히 우리가 시민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시민성이 조금도 없는 거거든요. 중간지대를 형성하면서 인생의 척추이자 동시에 사회적 허리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그만큼 책무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내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히 외적인 것에 훨씬 더 방점을 둬야 될 것이고 이게 일명 사회적 역할이자 사회적 책무다. 이런 면에서 중년기를 살아간다는 건 보다 우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더 의미를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옷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옷은 사회적 언어예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보여주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요소도 함께 보여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의 수준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복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사람의 역할과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또 이 사람의 지위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제일 먼저 이 옷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중년 정도 됐다면 비싼 옷, 싼 옷이 아니라 깔끔하고 내가 내 나이로서 또 내 역할로서 보여주고 싶은 옷을 선택해서 나라는 사람의 안정성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으니 이런 삶에 대한 하나의 선택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정신세계도 보입니다. 이를테면 원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죠. 또 이런 화려한 원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약간 돋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복을 입은 걸 보면 이 사람의 정신세계도 잘 보여요. 단추를 제대로 잘 맞춰서 잠궜는가? 이 단추를 제대로 잘 못 잠그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지적인 문제도 있겠죠. 또 한 가지 너무 화려하게 이를테면 귀걸이를 4-5개씩 하고 머리를 제대로 잘 빗지도 않고 의복을 잘 빨아서 입지도 않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입었다면 이 사람은 치매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의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개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언어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비싼 옷, 대단한 옷, 디자이너가 한 옷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장례가 나면 상복을 입습니다. 결혼식을 하면은 웨딩드레스 입거나 아니면 턱시도 같은 걸 입으면서 의례라는 걸 보여주죠. 이 의례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옷을 적절하게 입고 또 때에 맞춰 입고 또 내 역할에 맞춰 입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돌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나를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년에 옷을 그럼 어떻게 입어야 되냐? 분명한 저의 원칙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이 어떤 것이
것인지 알아두면 그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명 최근에 퍼스널 컬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년이 되잖아요. 빨간 게 자꾸 보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안쪽에 여러 변화 때문에 붉은 계열이 훨씬 더 잘 눈에 띄기 때문에 붉은 계열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우 너무 빨갛게 입고 그러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중년이라고 빨갛게 입으면 안 됩니까? 저는 빨갛게도 물들 수 있고 파랗게도 물들 수 있고 노랗게도 물들 수 있고 초록색으로 물들 수 있는 게 이제는 내게 조금 어울리지 않더라도 내가 입고 싶은 옷 좀 입으면 어때요? 어렸을 땐 엄마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 그 옷 입었고요. 저 커서는 교복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이 입고 있는 옷 눈치 봐가지고 비슷하게 입었고요. 왜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동화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년이 된다는 건 내 춤을 춰도 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만 입으면 되고요. 중년이 되면서 눈도 잘 안 보이고요. 흰머리도 자꾸 나서 염색도 해야 되고요. 허리도 자꾸 굽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도 아프고 밖에 나갈 일들도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추워서 못 나가고 더워서 못 나가고 이래서 못 나가고 저래서 못 나가고 옷은 언제 입습니까? 입을 시간도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집에 있는 옷 있는 대로 열심히 입자. 또 내 색깔 좀 맞지 않더라도 좀 입어보자.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아우 너는 왜 이런 색을 입었냐? 그거는 그들 생각이고요. 이제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55세 넘어가고 60세 넘어가고 그러면 중년 시기에 요실금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냄새가 계속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욕도 자주 하고요. 세탁도 좀 자주 해야 돼. 대신에 깔끔하게. 그리고 집에 다리미 하나씩 있으시죠? 기왕이면 좀 다려서 입고 이런 요소들이 다 뭐냐면 나를 돌보는 과정이에요. 나를 어떻게 잘 돌보는가가 다른 사람도 나를 돌보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아유 유난스러워 하면서도 이 사람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깔끔한 사람에겐 다른 사람도 깔끔하게 대해요. 그러니 오늘 옷장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3년 이상 안 입은 옷 있으면 그냥 버리시고요. 대신에 나는 이 옷 좋아. 그리고 이 옷은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 근데 살짝 부끄러웠어. 오늘 입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대신 냄새 안 나는지 한 번쯤 잘 살펴보시고 내가 조물조물 세탁할 수 있는 것들은 세탁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입고 나가신다면 내 스스로도 멋스럽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뭐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고와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추해지는 방법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행동이나 좋은 말은 어렸을 때나 청년일 때나 중년일 때나 노년일 때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어지고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과거에 형편없었다? 이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형편없이 행동했던 사람들은 첫째, 교육을 잘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막무가내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누구 사람에게 조언을 안 해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존심은 점점 더 세지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삶을 억지로 통제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은 또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년 시기 살아가면서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무 말이나 욕설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년이 돼서 아주 형편없는 말을 한다면 이전에 살았던 좋은 것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품이 아무리 좋게 표현하려고 하더라도 욕 한마디로 다 정말 형편없이 오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에게 욕하는 사람들 있죠. 배우자에게 욕하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상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이분들은 인격이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가족에게 욕하는 거는 최악입니다. 나랑 수도 없는 세월을 여기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또 내 아이는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 생명의 모든 과정을 내가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중년이 됐다는 건 그 아이들도 꽤 나이를 먹었을 거고 내 배우자도 흰머리가 희끗희끗 날 텐데 지금 나이에서도 그 존재를 욕하고 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비극을 넘어서서 정말 형편없는 일이고요. 내가 지금이라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새치어는 언제든 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욕을 할 수 있지만 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지금 이 나이에도 욕을 한다?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똥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 나이에 그 사람의 혀를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과 가족들의 모멸스러운 눈빛, 남은 생에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면서 홀로 남아있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이간질하는 행위 있죠?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혹은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간질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좁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제끼고 내가 이기고 싶고,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간질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해요? 이렇게 이간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살아있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년이 되어서도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혼자 남기를 선택한 사람이다. 중년이 된다면 욕하고 싶으면 침묵하는 게 낫다.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결국 당신이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번 글로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돋보이고 싶겠지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할 것이다. 제가 장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자랑질입니다. 중년이 된다는 게 참 가진 게 많은 시기예요. 나이도 먹었죠. 살아가면서 적금도 조금씩 들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집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꽤 높은 직급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집은 애가 잘 됐어요. 문제는 내가 자랑스러운 경로를 겪은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내 삶도 후회가 되지만 봤더니 내 자식도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내 배우자도 형편없는데 내 아이들도 대학을 잘 못 가고 이렇게 어쩌면 불행의 고리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월을 두고 살아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어쩌면 자식일 텐데 그 얘기는 역으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그 역시 자식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중년 넘어가서 모여서 이젠 그 순간에 자식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자식은 잘 됐지만 어떤 자식은 잘 안 된 집도 있으니까 자식 자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랑도 할 거면 한 번 자랑할 때마다 5만 원씩 내고 하세요. 큰 자랑하면 10만 원 내야 되고요. 아주 대단한 자랑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3번 정도는 밥을 본인이 모조리 다 사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마음을 먹고 자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랑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 함께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그래서 쓴 입맛을 다시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다면 이거는 자랑을 넘어서 자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 모든 자리를 완벽하게 점령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질만 한다면 저는 그건 인간 폭격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질은 누군가에게 굉장한 인생의 상처일 뿐만 아니라 고통의 순간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가 있을 텐데 그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한 친구 있으면 그냥 듣기는 하되 밤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심하다, 이 친구는 만나지 마세요. 별로예요. 어렸을 때도 인기 있는 애들이 있고요. 또 나이 들어도 인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인기 있는 친구들은 보면 인품이 좋은 친구들이 항상 인기가 있어요. 재미없는데도 인기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인기가 있다는 거는 와 이런 건 아닌데 믿음직스러운 거죠. 항상 이 친구한테는 어떤 얘기든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또다시 두 구애로 나누어질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 들어주는 친구예요. 내가 때로는 말이 되는 말을 해서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별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그냥 열심히 들어주고 또 잘 웃어주고 또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또 고개 끄덕여주고, 이런 친구 있으면 이 친구는 또 계속 만나고 싶고 또 인기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한쪽에 잘 들어주는 친구는 다른 데 가서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인기 만발이죠.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친구를 하나 꼽아봐라. 그렇다면 저는 감탄하는 친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끝내줘. 야, 너 이거 어떻게 했냐? 야 이거 한번 얘기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래주면서 감탄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하는 이 사소한 행동이 대단한 예술작품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건 저는 신의 탄성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우쭐해지는 것 같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냥 1대1로만 감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도 저의 장점에 대해서도 막 탄성을 지르면서 야 얘가 이런 애야. 너 알았냐? 너 깜짝 놀랄 일이야. 나 대신 나에 대해 자랑까지 해주는 친구예요. 중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탄을 한다면 나는 정말 바로 인기 있는 친구가 될 것이다.
재미있는 건 누군가는 재미있게 말을 하고 누군가는 또 재미있게 말하는 재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는 진짜 재미있는 거 할 때는 흉내도 내고 근데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놀랍게 이 감탄이라는 건 할 수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아니면 내가 때로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어머 행동으로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눈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눈을 크게 이렇게 아니면 탄성으로라도 어쩌면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으로 감탄할 수 있거든요. 이 감탄하는 능력은 자기 스스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때로는 좋은 사람 혹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다면 감탄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역시도 일종의 감탄의 방식이거든요. 이런 다채로운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감탄을 다채롭게 한다면 누구보다 인기 있는 중년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거는 친구들 사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 더 어린 또래들한테도 너 어쩜 이렇게 잘했어. 아이들에게도 야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내 부모님에게도 엄마 어떻게 이런 것도 잘해?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은 전 인류를 통틀어서 저는 인류애를 뿜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곳에서나 가장 사랑받는 인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